누군가 노력해서 달성했어요. 너 그래도 만족 안 되잖아. 여기도 만족 안 돼. 돈을 버는 거는요, 만족하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달린 댓글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순자산 100억 있으면 어떠하다. 100억 갖고 만족 못하면 300억 갖고도 만족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사람은 얼마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500억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으로 여행을 뭐 태국이나 동남아 어딘가를 갔어. 여기 갔다 온 걸로 만족이 그냥 돼서 여행이라는 건 더 이상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10군데 가보면 만족이 되나요? 그러면 전 세계를 다 갔어. 만족이 되나요? 어느 나라를 갔다고 해도 그 나라에 가본 데가 있고 안 가본 데가 있겠죠. 여행도 만족이 없네요. 근데 왜 하죠? 액세서리, 옷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만족이 있나요? 아, 여기까지 하면 끝! 더 이상 안 해도 돼! 있습니까? 없죠. 네. 신상은 계속 나오는. 옷장 열어보면 옷이 꽉 차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 뭐 액세서리 마찬가지. 그런데 돈에는 왜 만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도 그냥 거기까지만 해. 막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얼마가 있으면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자체가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나 사랑해 됩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이만큼 돈 줬으니까 나 효도 끝났어 됩니까? 치환이 안 돼요. 물 대신 고기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진 않죠. 그렇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에는 감정을 자꾸 이입시키려고 해요. 돈과 감정은 서로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섞이면 뭐가 되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내가 얘랑 오래 알았으니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줬어요. 끝이 안 좋게 나죠. 돈과 감정은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만족이라는 단어를 돈에 갖다 대는 것 자체가 관념적으로는 맞아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산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플러스 돈과 감정이라는 게 섞여서는 안 되는데, 이걸 섞으면서 그거에 금액이 많은 거에 만족을 못하니까 욕심이 많은 거고, 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돈에 감정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 2등 맞았다고 칠게요. 만족합니까? 숫자 하나만 불만이 있겠죠. 물론 만족한다고 말은 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야, 그 정도면 됐지. 속에서도 그럴까요? 진짜? 하나만 더 옆에 숫자 썼으면 1등인데? 그쵸? 로또 1등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만족합니다. 그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선 만족을 해요. 2등, 3등 이런 거는 만족이 안 됩니다. 네, 물론 좋은 감정이 드는 건 맞아요. 만족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은 내가 1등을 했다. 내지는 남들이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준다. 분야일 수도 있고, 지인들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야, 우리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최고지. 이런 데서 오는 게 만족입니다. 자부심과 만족. 근데 금액으로 만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세계로 따지면 그렇지 않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기름국이랑 또 비교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즉, 돈으로 만족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플러스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에는 만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돈에만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죠. 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남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욕심쟁이야. 그 정도면 만족해야 돼. 어차피 거기 가도 만족 안 되잖아. 나도 만족 안 해. 너랑 나랑 같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누군가가 노력해서 달성했어요. 너 그래도 만족 안 되잖아. 여기도 만족 안 돼. 돈을 버는 거는요, 만족하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도가 높아지고 더 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 그렇죠? 더 큰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억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자유, 10억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차이가 나겠죠. 네,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300억 있으면 훨씬 더 높겠네. 100억보다 더 3배 높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숫자는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요새는 뭐 유치원 때 떼겠지만 9구단, 뭐 2단부터 9단까지 해요. 나는 2단까지 해요. 친구가 6단 해요. 6단 한다고 해서 뭐 수학 만점 받냐? 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네,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2단까지 하기 때문에 9단이 눈꼴신 거예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음속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2단이나 9단 외우는구나. 어차피 수학 만점 못 받는 건 똑같잖아. 왜 9단까지 외워야 돼? 100억 있어도 만족 못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300억 있어도 안 된대. 이 얘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념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100억이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죠. 물론 비슷한 집에 살 수도 있고 비슷한 차를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위에 걸 할 수가 있는 자유를 갖고 있겠죠.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10배 많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300억은 이 사람보다 30배가 큰 선택권과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를 갖고 숫자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랬을 때 10억보다 100억 있는 사람이 자유도나 선택권이 10배가 높아요.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유도야 선택권이 10배 높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예요. 그쵸? 그럼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치가 있니 없니 따지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보다 10배 선택권 자유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냉소적으로 내지는 허무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고 있는 분들이 그래, 내가 10억에서 30억 됐는데 큰 뭔 의미 없는 것 같아. 내 상황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대로. 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쪽으로 끌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가 높아지는 걸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길 원해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보다 훨씬 월등히 올라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오길 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면 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면 올라가게 됩니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허무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권과 자유도가 훨씬 큰 게 명백한데도 그걸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인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준이 확고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아파서 좀 누워 있었어요. 이럴 때 들으면 그게 확 꽂힙니다. 맞아 맞아. 네. 내 마음 상태 맞아. 따라.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내지는 아플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지인이랑 막 문제가 있어. 동업자랑 아니면 같이 일하는 누군가들과 막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 이럴 때 그런 얘기가 꽂힙니다. 그럴 때 흔들리거나 그런 얘기를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간 사람도 그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성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없습니다. 유지만 해도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라고 하잖아요. 뭐 사고 날 수가 없죠. 근데 나가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과 무조건 결부시켜서 이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내가 성장하려고 안 하고 유지만 하려고 했을 때도 없었을까? 성장 안 하고 매일 하던 일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요. 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사람만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나 평생 살면서 감기를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내 몸을 혹사해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누가 지나가다 재채기한 걸 재수없게 옮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나가지 말 걸 생각하죠. 그럼 평생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가치관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면 그걸 그냥 쭉 지켜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돈을 모을 때
이제 미미하게 모아질 때 있잖아요. 10억에서 30억, 50억까지는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이면은 이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모았어도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현타가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잔고가 그렇게 아니면 내지는 그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서 삶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산이 그 정도 되면 과거보다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느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랑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근데 그 안정감을 느끼더라도 이렇게 계속 돈을 모아서 내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모으면 뭐요? 안 모으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일이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으면서 하는 것과 없으면서 하는 것은 마음가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없어 보면 그건 느끼는 건데 과거와 비교를 그냥 극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50억인데 100억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되죠. 한 달에 내가 자산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럼 내가 일을 조금 더 쉴 수 있겠네,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서 선택권과 그리고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과거의 선택권과 자유도와 비교해보고 앞으로 내가 성장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또를 맞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 한 번에 몇십억 생기니까 확 갭이 생기니까 여기서 막 이게 아드레날린이 솟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해서 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갭을 한 번에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과거와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봐야죠.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어떤 선택권과 자유도가 있겠다. 이걸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큰 뭔가가 주어졌어요. 결과? 네. 돈을 많이 벌었다. 네. 그러면은 그거라도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 뭐 몇십억이 갑자기 막 생겼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그걸로 자산을 불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좋은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원래 하던 생활 하는 거고 제일 나쁜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몇 년 안에 다 소진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고 해서 쥐가 나타나면 야, 소 갖고 와 빨리 잡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뒤에 이게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잡았으면 소 한 번 칭찬하고 끝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죠. 뭐 어떤 축하를 한번 하는 정도로 끝내고 하던 대로 해야죠. 네, 하던 대로. 근데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돈에 관련된 책을 보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돈도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좀 달라. 뭐냐면 돈이라는 거를 한 개체로 보는 거야. 얘한테 감정이 있다는 거야. 돈을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돈도 오고 싶다 하는 거지. 그 지갑에 이렇게 머리 맞춰서 이렇게 잘 이렇게 넣는 것 같은. 그렇지. 얘를 귀하게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얘도 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감정을 갖고 나한테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얘를 판단한다는 건 아니지. 쉽게 말하면 얘가 날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모로 헌돈을 받거나 구겨진 돈을 받으면 펴고 그림 맞춰서 놓고 새 돈이 맨 앞에 헌돈이 맨 뒤에 이렇게 돈을 대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종이 단순히 이 종이를 내가 깨끗하게 내지는 이 종이를 잘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돈이라는 것 자체를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면 잘 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말조심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있지. 그치?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제3자들이 알지.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지. 그거나 같다 이거야.
근데 돈은 말하거나 좋다고 표현하거나 하진 못하잖아. 내가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내가 얘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쓴다는 건 꾸기거나 이거를 막 던져두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듯이 이 돈을 내가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는 낭비하지 않거나 쓸데없이 쓰지 않거나 한다는 거지. 그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내가 보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면은 부자가 뭐 아니면 옛날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돈을 말아가지고 담배 피기도 하고 뭐 돈을 막 팍팍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자체가 사실 부자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야. 부자가 돈 많으면 뭐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그런 행동이나 자세를 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막 쓰는 사람한테 돈이 오고 싶지 않다는 것 플러스 이 사람은 돈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구분하지 않고 막대한다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오래 갈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맞아. 아주 친한 친구, 진짜 마음도 나누는 친구는 오래 가길 원하잖아. 내가 근데 이 친구를 딴 애들한테 뭐 내가 앞에 있을 땐 그런데 이러이러 해. 관계가 오래 가겠어? 이 친구를 막대하는데 돈도 똑같다 이거야. 이러면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뭐 미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원자단위, 아원자단위 이거 또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2세나 3세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세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돈을 절대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소비도 그렇게 잘 안 하고 1세대들은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쓰는 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잖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얼마 없는데 그걸 대부분 쓰는 사람이 있지. 그걸 구분해야죠. 근데 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쓰는 적은 돈이 누군가에게 커 보일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지 쓰는 게 본질은 아니죠. 강남빌딩 황 소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만족의 잣대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 돈과 감정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발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과 감정을 섞는 순간 이제 가치관이 애매해지죠. 돈을 감정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거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이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뭐 돈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이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말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번 발전해 보겠다. 그리고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